과거에는요, 여성이 광대뼈가 지나치게 높이 섰고 너무 넓으면 기가 세서 팔자가 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성 활동이 활발한 현대사회에서는요, 커리어 우먼으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 튜브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뭘 해도 술술 풀리는 사람의 관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산 좋고 물 좋은 곳을요 최고로 여깁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에서 산처럼 튀어나온 5개의 부위를 오악이라고 해서요 산에 비유합니다. 이 5개의 산은 바로 이마와 코와 턱, 그리고 왼쪽 광대뼈, 그리고 오른쪽 광대뼈를 말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오악의 방에 따라서요 이마를 남악이라 그리고 코를 중악이라 그리고 턱을 북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왼쪽 광대뼈를 서악, 오른쪽 광대뼈를 동악이라고 합니다. 이를 합해서 5개의 봉우리, 즉 오악이라고 합니다. 이 오악은요 관상을 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오악은 높고 기세가 있어야 좋은 것처럼 얼굴에서 튀어나올 부분은 적당히 튀어나와야 좋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5가지 부위는요 서로 쳐다보아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명예운이 있어서 명예를 잡고 만사형통하여 평생 부귀를 누리며 잘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굴에서 오악, 즉 5가지 튀어나온 부분은 어떻게 생겨야 좋은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얼굴 중앙에 있는 중악인 코입니다. 코는 얼굴의 중심이면서요 오악 중에 으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위로 봅니다. 그리고 코는 얼굴 중앙에 있으므로 높이 솟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코는 내 얼굴의 중심이자 나 자신을 상징하니까 우뚝하게 솟아나고 그리고 웅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는요 기세 있게 쭉 뻗어 내려와야 합니다. 코에 기세가 없으면 사악의 주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전거에 비유하면요 페달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굴에서 비록 다른 부분이 다 좋아도 중악인 코가 약하면요 귀함이 없고 추인력이 약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코가 낮거나 약하면요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기세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인 코가 바르고 잘생기면요 명예운과 재물운이 있어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보낸다고 그렇게 관상학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늙어서는요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만사형통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는요 양쪽 광대뼈인 동악과 서악입니다. 양쪽 광대뼈는 주인의 뜻을 실행하는 비서를 상징하니 코와 함께 적당히 둥글게 솟아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양쪽 광대뼈는요 높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해야 좋은 관상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풍수에서 좌총령 우배의 코가 좋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광대뼈가 높은 사람은요 자존감도 강하고 명예를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광대뼈가 높고 살집이 잘 감싸주고 있으면요 배짱과 추인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관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광대뼈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세가 약하고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양쪽 광대뼈가 기울여 있으면요, 기세가 없고 악독하며 자비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요, 여성이 광대뼈가 지나치게 높이 섰고 너무 넓으면 기가 세서 팔자가 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성 활동이 활발한 현대사회에서는요, 커리어 우먼으로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상의 해석도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달리 해석해야 됩니다. 셋째로 덕인 부각입니다. 덕은 재물과 관련되며 말년운을 나타냅니다. 관상학적으로 덕은요, 살이 적당히 감싸준 넓적하고 둥근 덕을 가장 좋은 덕으로 봅니다. 관상학에서는 덕을요, 노복궁이라고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고 도와주느냐를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덕이 넓고 크면요, 위엄과 품위가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성공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덕이 약하면 말년에 성공과 부귀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 덕이 들어가 있는 턱보다는 약간 튀어나온 주걱턱도 좋은 턱으로 봅니다. 입 모양이 단정하면서 턱이 넉넉하고 잘생겨서 약간은 앞으로 나오면요, 손 아래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입이 코보다 튀어나와 있거나 턱이 지나치게 빈약하면요, 손 아래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넷째로 이마인 나막입니다. 이마는 주인의 생각을 돕고 하늘의 태양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학인 코를 향하여 넓고 포근하게 감싸줘야 합니다. 이마가 돼지간을 엎어놓은 듯 반듯하고 깨끗하면서 넓게 잘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 조상의 은덕과 손이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해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마는요, 초년운과 두뇌의 명석함을 나타내므로요, 넓고 둥글며 적당하게 튀어나온 이마가 좋습니다. 이마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함몰되거나 지나치게 좁거나 못생기면요, 조상의 은덕이나 손이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산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마는요, 훤해야 하고 널찍하고 살집이 두둑하며 그 색이 맑아야 합니다. 움푹 꺼지거나 좁고 평평하지 아니하고 기색이 어둡거나 삐뚤어져 있으면요, 부모와의 인연이 멀고 초년에 고생하며 삶의 굴곡이 많다 그랬습니다. 반면 이마가 넓으면서 기색이 밝고 맑으면요, 부모복이 있어서 초년이 평탄하고 이름을 널리 이 세상에 알린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오학인 이마와 코와 턱, 광대뼈 중 하나만 튀어나오면요, 고집이 세고 독선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 그랬습니다. 특히 코만 유독 튀어나오면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오학은요, 적당히 솟아있고 서로 맞은 보는 듯 해야 좋은 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솟을 곳은 솟아나고 들어가야 할 곳은 들어가야지
좋은 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코가 높아서 개인주의가 강하고, 동양 사람들은 코가 낮아서 집단주의를 좋아하고 군중심리에 약하다고 합니다. 코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하고, 얼굴 전체를 봐서 오악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좋은 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상을 보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가 나쁘다고 모두를 단정 지을 수 없고, 하나가 좋다고 모두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